통해 청해를 준비하는 건 N5부터 N1 분들까지 자막을 지우고 일본어 자체만 듣고 이해하려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도 당황하지 말고 계속 들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문제 2번 유형은 그리고 문제 3, 4, 5번 유형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일본어 전공자인 제가 JLPT N1 공부한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공유를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서 1편, 2편으로 제작을 하려고 해요. 우선 1편에서는 청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청해, 언어지식, 독해 부문 중에 청해는 만점을 받아서 청해 부분을 가장 알려드릴 게 많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꿀팁은 평소에 넷플릭스 등과 같은 OTT를 볼 때 항상 일본 컨텐츠를 보는 걸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는 듣기 문제를 내는 분들의 발음이 그렇게 안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어 발음이 일반인 분들에 가까운 드라마를 굳이 볼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발음의 성우들이 출연하는 애니메이션을 주로 시청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취향 차이라서 적절히 자신에게 맞는 걸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성우들의 정확한 발음을 들었을 때 성우들과 비슷한 회화 아웃풋이 나오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N1을 준비할 당시에 회화는 거의 고급 수준이라고 봐도 됐기 때문에 장르에 상관없이 보고 싶은 건 무작정 다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일상 회화 단어의 실력 부족을 느끼시는 초중급 분들이시라면 일상 장르 위주의 작품을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일본 콘텐츠 시청을 통해 청해를 준비하는 건 N5부터 N1 분들까지 모두 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애니메이션으로 청해를 공부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제가 저번에 올렸던 수준별 애니 추천 영상을 참고하셔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작품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저는 JLPT를 보면서는 애니메이션의 자막을 없애고 보는 걸 추천드려요. 듣기 문제는 말하는 사람의 입모양을 볼 수도 없는 온전히 귀로만 들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라서 자막을 지우고 일본어 자체만 듣고 이해하려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일본어를 들을 때 일본어를 한국어로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일본어만 듣고도 직관적으로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OTT뿐만 아니라 일본 라디오도 함께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야말로 방금 이야기한 입모양을 보지 않고 온전히 귀로만 이해하는 컨텐츠로서 매우 적합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주제를 선택하고 그에 관한 일본 라디오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도 당황하지 말고 계속 들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그걸 알아보려고 단어 하나하나를 찾으려고 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게 돼요. 그리고 그 모르는 단어가 시험에 나올 만한 단어인지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버리지 마시고 라디오는 그냥 듣는 것만 집중하도록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시험 준비할 때 귀칼에 빠져 있어서 귀칼 성우 라디오를 들었었거든요. 유튜브에 김혜츠 라디오, 김연 라디오라고 치면 1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쭉 나와 있어서 그걸 들었었습니다. 성우분들이 말하는 거, 애니메이션에 관한 이야기, 시청자분들의 사연까지 모두 빠짐없이 들었고 마지막 화까지 듣고 나서는 다시 1화부터 들어서 한 2번 정도 재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건 김열의 칼날에 대한 애정도가 맥스였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일본 라디오를 들어야 더 많이 자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제가 문제를 풀었던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문제마다 안내사항이 나올 때, 예시 문제가 나올 때, 그리고 한 문제 다 풀고 시간이 남았을 때를 활용해서 미리 문제랑 선지를 꼭 한 번씩은 훑어봤습니다. 미리 읽어보지 않고 문제를 바로 풀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고 문제를 풀면 한 번 읽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빨리 답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려운 한자는 히라가나로 풀어서 적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듣기 문제를 들으면서 문장에서 이를 구분하고 빨리 인지를 하는 것이 조금은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문제를 읽으면서 슬래시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더 빨리 답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만약 직관적으로 단어를 빨리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다면 그 옆에 빈 공간에 한국어 뜻을 미리 적어놔서 문제를 빨리 이해하고 답을 빨리 체크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미리 해놨었습니다. 하지만 청해 문제를 들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미리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자신이 어떤 스타일인지 체크를 해보고 시험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에는 전반적인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번에는 문제 2번 유형부터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제 2번 유형은 선지의 주제를 간략하게 한국어로 써놓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주제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신이 없을 때는 문제가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문제 3, 4, 5번 유형은 아까 말한 문제마다 안내사항 나올 때, 예시 문제가 나올 때 한 문제 다 풀고 시간이 남았을 때를 활용해서 문제와 선지를 읽고도 시간이 남았다면 문제 번호와 선지를 미리 작성해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3번, 5번의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필기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문제 내용과 각 선지를 다 적어놓고 풀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헷갈려서 다시 문제를 풀려고 해도 내가 적은 문제 내용과 선지를 보고 다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문제와 선지를 적고 그 위에 필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내용을 잘 들으면서 대화에 담긴 내용들을 간략하게라도 적어 놓으면 혹시 헷갈리더라도 내 필기를 보고 다시 풀 수가 있어요. 듣기 문제는 한번 들으면 바로 지나가 버리는 것들 뿐이니까 이렇게 필기를 해놓으면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적었던 글 필기에 조그만한 부분이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보려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해놓으시면 어떻게든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중요한 점은 필기를 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집중력을 듣기와 필기에 각각 반반의 비율로 배분을 잘 하시고 이해를 하면서 정확한 필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헷갈려서 다시 필기를 봤을 때 문제가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문제 4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 번호와 선지를 미리 적어놓기만 하고 필기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짧아서 바로바로 푸는 게 더 이득이에요. 또 4번 유형에서는 문제로 제시된 말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는 선지를 고르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제시될 때 그 말에 대한 감정을 표정으로 가지고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았어요. 만약에 문제가 今度の休み家族とゆっくり過ごせたらなって思ってたのにな이렇게 나왔다면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니까 이렇게 아쉬운 표정을 하고 있으면 그거랑 관련된 반응의 답을 빨리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평소에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되게 웃긴 방법인데 그래도 나름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JLPT N1에서 청해 부분에 대한 꿀팁들을 한번 공유해봤어요. 앞서 말했듯이 청해 부분만으로도 내용이 길어져서 언어 지식과 독해 부분은 2편으로 제작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